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말 원전 도면을 비롯한 한수원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악성 코드에서 북한 해커 조직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월성 1, 2호기 원전 도면 등 한수원 내부 문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른바 원전 반대 그룹은 마치 돈을 노린 범행인 것처럼 100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원전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번 해킹에서 북한 해커 조직의 범행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범행은 금전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불안 심리 야기를 노리는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범인은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 5,896통을 발송했는데 이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이른바 김숙희 계열의 악성 코드와 거의 같은 방식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범인이 접속한 IP 주소 12자리 중 9자리가 평소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IP 주소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미국, 중국 등과 사업 공조를 벌여 해킹 세력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주요 국가기관의 내외부 망분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 추모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용사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천안함의 영웅 심영빈 장진선 중사의 흉상이 두 용사의 모교에 세워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때가 되면 다시 피고 지것만. 우리 아들 영빈이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 없어. 한창 피고 꽃다운 나이에 엄마 아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들아, 많이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불러보고 싶구나. 우리 아들 장진선이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마지막가는 너의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한 엄마의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지는 것 같구나.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지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고 심영빈 장진선 중사는 천안함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장렬히 산화한 천안함 용사들입니다. 18일 두 용사의 모교인 동해시 광희고등학교에 용사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흉상 뒤편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가 새겨져 보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제막식에는 두 용사의 유족과 해군 장병, 박병규 천안함 유족회 대표, 조용근 천안함 재단 이사장, 심기원 동해시장, 재학생과 동문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희고 재학생 4명이 심영빈 장진선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영빈 장진선 상은 두 용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모교 후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해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작년 처음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수상한 학생들은 두 용사의 유가족과 동해시 함대 사랑회 등 시민단체 등에서 후원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15사단과 강원도 화천군이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피니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추모식에 참석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 6.25가 한창이던 지난 1951년 11월부터 종전까지 한 개 대대 규모의 육군과 호위함 3척을 파견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금성지구 전투와 불모고지 전투, 김화 400고지 전투 등에서 북한군에 큰 피해를 입히며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5,314명의 콜롬비아 참전용사 중 전사자는 213명, 부상자는 448명. 육군 15사단은 당시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콜롬비아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행사엔 피니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를 비롯해 육군 15사단장과 군장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송이 꽃으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합니다. 우리 사단 지역에서 최초로 참전 이후에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들의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콜롬비아 군장병들. 영원한 혈맹. 그들이 흘린 피의 고귀한 가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 홍보대사로 걸그룹 포미닛을 선정하고 위촉식을 했습니다. 백승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는 홍보대사 위촉장 전달과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백승주 차관은 위촉식에서 포미닛 멤버들에게 병영문화혁신과 소통이라는 영화제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대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포미닛은 앞으로 영화제 홍보를 담당하고 4월 개최 예정인 영화제 시상식에도 참가해 공연할 예정입니다. 초단편 디지털 영화제인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는 지난 6일 공모가 시작됐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상식은 공모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홍보대사 선정을 통해 군 장병과 영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창조관에서 진행된 2015년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은 국내 가망인증 전문 인력 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가망인증이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적합한지 정부기관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심화 과정과 해외 초빙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빙된 해외 전문가는 미 공군과 연방항공청에서 30년 이상 가망인증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미국의 군과 민간 가망인증 절차, 최신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해 강연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바른 언어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육해공군의 10개 부대를 선도부대로 선정해 언어폭력 감소 등 언어문화 개선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올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영 언어문화 개선 계획은 우선 바른 병영 언어 개념을 정립하고 언어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바른 병영 언어를 생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언어 개선 선도부대의 활동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육해공군의 10개 부대를 선도부대로 지정해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교육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과 간부, 병사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언어폭력 감소 등 언어문화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약 84%가 선도부대 활동으로 언어문화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언어문화 개선 붐을 조성할 장병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25사단과 해군 2함대, 공군 제1방공유도탄 여단은 다양한 토론회와 모범장병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육군 2사단과 해병대 2사단, 공군 제3방공유도탄 여단은 전문가 초빙 강연과 국어문화학교 강좌 수강 등 바른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육군 7사단과 해군 2함대는 언어 개선 단막극 경연대회와 올바른 언어 사용 표어, 포스터 대회 등 장병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언어 개선 선도부대를 10개 추가해 20개 부대를 지정하고 이달부터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전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전시 전장에 투입해 싸워야 하는 장병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부상당한 장병의 생명을 돌보는 의무대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전시의 야전 의무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을 가정해 조치하는 훈련이 펼쳐졌는데요.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엔 야전 환경에 입각한 미8군 65 의무여단의 대량 사상자 처리 훈련을 소개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장병들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야전 의무 텐트로 향합니다. 더는 걷지 못하는 부상자들이 쓰러지고 의식을 확인한 의무대원들은 부상자를 들것에 옮깁니다. 평가관에게 전달받은 응급 상황은 한 명은 적이 휘두른 둔기로 머리와 눈을 심하게 다치고 다른 한 명은 복부를 칼에 깊이 찔린 상황. 의무대원들은 우선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의무 텐트로 이송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8군 65 의무여단에서 실시한 대량 사상자 처리 훈련으로 121 병원대대의 의무대원들이 전장 환경을 가정해 다양한 형태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훈련입니다. 부대는 훈련에 앞서 전장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장병의 부상 부위를 특수 분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전장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의무대원들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대만의 훈련 방법. 의무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늘려나갑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의무대원도 함께 참여해 한미군 간 의료체계를 공유하고 선진화된 기술을 배웠습니다. It's a great opportunity to bring soldiers that are seasoned within the military and brand new soldiers coming in to build a team in order for us to help the countries to structure, help the people that we love so much back home, and also to establish bridges between. Like they say here in Korea, kapsi kapsida, we go together. That's really why we do this. We're here to help all. 이번에 전개한 야전 의무 텐트 병동은 외과 수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응급 조치를 끝낸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해 전문 군의관의 집도로 신속하게 수술을 받습니다. 응급 조치 절차의 반복 숙달이 부상 장병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내는 순간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힘들어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하고 했지만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갖다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훈련 과정이 끝나면 현장에서 곧바로 팀원들 간 사후 강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실수는 줄여나가고 훈련의 성과는 극대화시킵니다. Our main ultimate goal is always to bring partnership in everything that we do. We're here to support the ROK Army. We're here to support the areas that we're in, and also to maintain training as the utmost, because it's very important. 부대는 앞으로도 실제 전장 환경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한미 양국군의 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방침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해온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신규 사업 제안과 확산 방안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하며 4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국방부가 3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방부 영내 직원들을 위한 천안함 추모 및 신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달 25일 오후 4시부터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리며 김홍식 음악감독과 이희경 군악대장의 지휘로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이 출연합니다. 관람 문의는 국방부 문화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원가 관리 업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 산정과 정산 업무의 외부 용역을 2014년 60개에서 올해 120여 개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회계와 공학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원가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검토 확정하는 다중 검증 체계가 마련돼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8일 군 급식 분야 위생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업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안전 품질 향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군에 납품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물 가공품의 품질 관리에 대해 계약업체의 관심을 높여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군식품 제조와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천안함 46용사인 고 심영빈, 장진성 중사의 흉상 제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5주기 천안함 추모 행사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슴 아픈 과거를 잊는다면 결코 행복한 미래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날의 아픔과 우리를 지켜준 영웅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